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3당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법에 합의를 했지요. 그리고 오늘 17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 법에 대한 합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국회 법사위를 열었지만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도로 법안 심사 소위원회로 회부가 됐는데요. 야당이 특검을 추천토록 한다, 이것이 문제다라고 반대를 했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인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회 법사위 소속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황이 너무 아침 저녁 계속 변해가지고요.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어서 너무 바쁘실 것 같습니다. 뉴스를 중심으로 좀 여쭤볼게요.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원래는 최순실 특검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결국 이게 안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법사위원장과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어제 전체 회의에서 처리해서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려던 네, 원래의 계획에 약간의 차질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어떤 것이 이 문제라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여러 문제 제기를 했지만 네, 핵심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데 네, 그 야당이 추천하게 돼 있는 그 조항 때문에 네,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되지 않는 특별검사는 수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유로다가 네. 야당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무슨 대한변협 회장이나 법무부 차관 이런 쪽에서 추천하자는 식으로 역제안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요. 원래 원내대표 그리고 원내수석 부대표, 그러니까 원내대표단에서 다 이미 합의를 했던 사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네. 네, 합의는 했지만 네. 또 이제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 중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개인적으로 반발하는 거죠.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이 위중한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검찰 수사에 대해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은 당연히 가야 한다. 국정조사도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많은 것인데요. 야당이 추천하면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이유는 뭘까요? 정치적 편견이 있는 사람을 추천할 거다. 이런 건가요? 그냥 어거지를 쓰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은 과거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네. 관련 특검도 야당이 2명을 추천해서 그중에 1명을 대통령이 골랐거든요. 네. 그래서 야당만 추천했던 전례도 있고요. 그리고 야당이 추천한 인사가 공정성이 없다는 얘기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네. 그러면 여야가 1명씩 추천해도 네. 결국에는 여당 추천 인사든 야당 추천 인사든 1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야당 추천 인사가 정치 중립성이 보장이 안 된다면 여당 추천 인사가 돼도 보장 안 되는 건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야가 1명씩 추천하더라도 결국에는 1명이 된다면은 누가 되더라도 공정성이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 말은 사실은 근거가 없는 그런 이제 반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종의 박근혜 정권 혹은 박근혜 대통령을 엄호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해석하십니까? 그렇죠. 마지막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대안은 변협 회장이나 법무부 차관이 하면 수사의 공정성이나 또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건데, 이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예, 새누리당만 납득하는 거죠. 국민들은 납득 못하는 거죠. 네. 왜냐면은 네. 변협회장이 예를 들면 친여 인사여서 네. 그런 쪽 사람을 갖다가 추천하면 그건 마찬가지 시비에 걸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중립성은 네. 누가 추천했냐보다도 네. 실제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국민들이 다 검열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데서 드러나는 상태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상황이 네. 대통령이 네. 특검에 오게 된 것이 뭔가면은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 음.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특검에 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대통령과 새누리당에서 선호하는 인물이 특검된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거는 말이 국민이 안 되는 납득하기 거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일반인들이 예를 들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검찰에 조사받으러 갈 때 네.
검사는 내가 고르겠다라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아, 지금 그런 식인 거죠. 검사는 내가 고르겠다. 예. 이런 식이라는 거죠. 아니면 뭐 내가 아는 사람이 내가 아는 검사가 수사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죠. 네. 아니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연 오늘 안에 이 특검법은 통과가 될 수 있는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우선. 어제 그 법사위에서는 오늘 오전 11시에 네. 법안심사 소위 네. 이게 이제 법안심사 소위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법안심사 소위가 열리고 네. 오후 1시에 네. 오후 2시 본회의 전인 오후 1시에 네. 법사위 전체가 열리게 돼 있는데 네. 여기서 그 처리가 만일 안 된다면 네. 계속해서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이게 처리가 안 된다면은 네. 여야 원내교섭단체 대표들 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 국회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뭐 그런 걸 발표하기도 했는데 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면 돼요. 이건 직권상정해서 오늘 처리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 어차피 새누리당이 반대해도 법사위에서 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법사위에서 버티다가 끝내 포기하고 법사위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지금 그 국회의장이 원내대표 간 합의가 다 됐기 때문에 직권상정으로 처리하면 된다 말씀 주셨지만 이거는 합법적인 절차인 것이죠. 이것 때문에 뭐 날치기 처리했다 새누리당이 막 이러는 건 아닐까요?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법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그렇군요. 법대로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 어쨌든 그 법사위원장이 왜 이렇게 그 이를테면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자처하고 이걸 막고 이러는 걸까요? 어떤 정치적 의미가 박근혜 있다고 대통령 호위무사라기보다는 네. 원래 보는 그 법사위원장의 소신이 좀 그런 면도 있고요. 네. 그래서 내곡동 특검 때도 네. 그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결국엔 됐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 권성동 위원장이 반대했던 사례도 있어요. 그렇군요. 있기 때문에 네. 뭐 본인의 소신이라고도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뭐 꼭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할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이 새누리당 안에 친박의 반발 이런 거는 없겠습니까? 다시 또 친박이 이렇게 모이는 분위기이기도 한데요. 근데 대통령이 네. 특검의 조사도 받겠다고 한 마당에 특검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눈길이 워낙 작았기 때문에 네. 이건 뭐 그렇게 강력히 반발하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특검법 국정조사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국민들은 이해하면 되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한 채 LCT 조사를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입장을 밝혀서 또 다른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야권 정치인들을 뭐 겨냥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우선 대통령 혹은 청와대 이 같은 방침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는 말이 있는데, 네. 지금 본인이 지금 처지를 몰각하고 네. 망각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들렸을 것 같아요. 본인이 자숙하고 자중하고 자신이 주범인 사건의 어떤 그 엄정하게 수사하고 고발을 막론하고 처벌해야 된다는 거는 네. 바로 자기 사건에 해당되는 얘기죠. 우선 적용돼야 될 말이죠. 네. 뭐 사돈난말한다는 말까지 하고 싶은데요. 네, 사돈 낱말하고 있네. 이 말을 좀 하시고 싶으시다는 거죠. 근데 네. 국민들로서도 좀 어이가 없네. 이 말이 그냥 바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수사가 원래 당초 검찰의 예상대로라면 15, 16일 날 끝났어야 됐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사 못 받겠다 이렇게 거부를 했고 지금 검찰이 최후 통첩한 시간이 18일입니다. 내일까지인데요.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지금으로 봐서는 뭐 어, 검찰 수사는 그냥 버티기로 일관할 것 같습니다. 아, 검찰 수사는 버티기로 일관할 것 같다. 수사에 임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 본인이 그 대국민 담화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을 했는데요. 예, 뭐 그러니까 국민 앞에 한 그 사과가 네. 대국민 사과가 아니라 대국민 사기였다. 아, 대국민 사기였다. 예. 예,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검찰 수사 이렇게 버티기로 일관하면 문제는 최순실 씨에 대한 공판 기일이 20일인데요. 그럼 적어도 공소장이 19일까지는 작성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공동 정범으로 할지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그 공은 검찰에 그렇게 된다면 만일에 끝내 네. 수사에 19일까지도 응하지 않는다면은 네. 18일까지도 응하지 않는다면은 네. 공은 다시 검찰에 넘어가는 거고 음. 제가 볼 때는 검찰이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회피하는 상황이니까 아.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 이제까지 드러난 정황만 가지고도 네. 증거만 네. 가지고도 충분히 음. 충분히 그 대통령이 관련된 사실을 갖다가 쓸 수 음. 있어요. 본인이 진술하고 네. 관련 피의자가 네. 안봉근이라거나 또는 이제 정호성 그 진술하고 또 그에 합당한 증거가 있다면 음. 또 다른 피의자를 소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네. 그 범죄 사실을 소명할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럼 뭐 이미 증거까지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 객관적 증거까지 있는데 당사자가 소환을 거부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 줄도 쓰지 못한다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검찰이 그런 기계가 있다면 네. 지휘공화 대통령의 지시처럼 네. 지휘공화를 막론하고 네. 엄정하게 수사할 의지가 있다면은 네. 그 최순실 씨와 정호성 네. 등의 공소장에 대통령 음. 관련 사실을 갖다가 적시할 수 있는 거죠. 음. 그 지금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한다고 해서 또 한 판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참고인이냐, 피의자로 소환을 해야지. 이런 국민 여론이 있었는데 검찰이 어제는 참고인 자격 중지, 참고인 중지 상태로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제 법률 상황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국회 법사위 소속이시니까 이게 검찰이 어떻게 하겠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참고인 중지요. 네, 참고인 중지. 지금 뭐 뭘로 참고인으로 할지 네, 피의자로 할지는 그 확정이 지금 안 된 상태죠. 피의자 전환은 아직 안 된 상태죠. 예. 여보세요? 예, 예. 네네네. 아, 지금 참고인으로 부를지 네, 피의자로 부를지에 대해서는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네네. 확정되지는 않았고 참고인 중지라는 거는 기소 중지처럼 네, 참고인으로 부르려고 했는데 참고인이 뭐 소재가 음, 불명하거나 그 잠적하거나 이랬기 때문에 네, 그 참고인으로 소환하지 못하는 상태를 음,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 네네. 더 압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오는 토요일 그 전국 100여 군데에서 또 시민들이 촛불 집회를 열 예정인데요. 이런 국민적 압박이 검찰 수사에도 상당히 큰 압박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렇죠. 음, 지금 어찌 보면은 뭐 가장 그 유일하고 또 강력한 이 압박은 국민들입니다. 네, 예, 국민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대통령이 아직 그 물정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네,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위중함을 갖다가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막연히 음, 이 또한 지나가리니 이러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네, 가랑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오히려 국민들은 사태의 위중함에 대한 심각한 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토요일부터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의당은 지금 야삼당이 모두 함께 어깨를 걸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안 나가겠다고 저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탄핵 절차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밟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탄핵을 또 청와대가 역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시간 벌기용이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수를 가지고 겨루는 중이라서 그 가운데 이제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애가 타들어가고 지금 경제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안보 불안도 있고 이런데 언제까지 지금 이 불안을 계속 지속해야 되는가라는 답답증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이제 겨우 첫 번째 촛불이 지금 열리고 네, 2주 만에 100만이 모였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직 3주가 안 지났어요. 네, 예, 87년 6월 한경 얘기지만 그때는 6개월간 싸웠어요. 음,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네,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사실 그때는 좀 그 스마트폰 시대가 아니어가지고 천천히 그러니까 좀, 그때보단 예, 더 빠르게 예, 결판이 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4.19 때 이승만 대통령 물러나는데 57일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6월항쟁 때처럼 6개월을 싸워야 되는 것인지 아무래도 국민들이 좀 비장한 각오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끝으로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저는 국민적 합의가 지난 토요일 날 100만 촛불로서 대통령 하야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이 사태는 국민이 승리하는 사태로 그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고 이 기회에 대통령 한 명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꾸는 꿈이 같다면 그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예, 희망을 가집시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